이번 시간은 색채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요즘 색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를 파란물이 들어있는 욕조에 들어가 있게 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낮아지고, 또 파란색이 들어있는 파란색의 물이 들어있는 욕조에 들어가 있게 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우리 신체와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모던 워커 박사는 색은 병을 불러오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박이 빨라진다거나 또는 느려진다거나, 또는 혈액순환의 어떤 완급을 조절하고 또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거나 정지시키거나 하는 어떤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신의 몸을 더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색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색은 일종의 음식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은 하나의 영양물이고 음식처럼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뇌 분비선을 적절히 자극하기 위해서 낮 동안에 완전한 빛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이제 색이 바로 그 빛의 형태인데요. 이 빛의 형태인 색이 전자기 스펙트럼의 한 부분이다라고 윌리엄 쿠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은 에너지의 한 형태다. 그리고 에너지와 영양으로서 어떤 각각의 색이 서로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 중에 여러 가지 색을 갖고 있는 게 있죠. 뭐 붉은색, 검은색, 뭐 초록색,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각각 영양소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뭐 고기와 같은 붉은색 제품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또 레몬이나 이렇게 푸른 채소처럼 노란색이나 이렇게 초록색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과 음식의 어떤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신체의 건강을 건강하게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음식의 색에 의해서 또 식욕이 달라지기도 하죠. 특히 이제 음식 중에 주로 이제 주황색, 노란색 계열이 식욕을 왕성하게 만들고요. 파란색 계열은 이제 식욕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면, 색은 특정한 파장을 가진 빛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과 즉 이제 가시색들 중에서 빨간빛이 가장 긴 파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보라색, 우리 무지개색 중에서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길고, 맨 끝에 있는 보라색이 파장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모든 색들이 이렇게 서로 흡수가 돼서 이 빨강색과 보라색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국의 물리학자하고 수학자인 이 아이작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진 빛이 7개의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견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색군을 스펙트럼이라고 이름을 짓고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빛은 파장 형태로 초속 18만 6천 마일의 속도로 공간을 움직이는 가시방사 에너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각기 다른 파장으로 진동을 하는데, 어떤 것은 자외선처럼 파장의 길이가 짧고 어떤 것은 적외선처럼 파장이 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빛의 기본적인 원색이라 그러죠. 원색이 바로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 조합들 중에서
이것을 이제 원색이라고 부른 이유는 색 조합의 종류 중에서 이 삼원색으로 구성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강빛과 초록빛을 합치면 노란빛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파랑하고 초록하고 빨강하고 초록하고 파랑을 빛을 똑같은 비율로 결합을 시키면 흰색 빛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건 이제 빛이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감에 있어서는 물감의 이제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죠. 그래서 이런 색들로 대부분 다른 색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흰색의 빛을 산란을 시키면 여러 색을 얻을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흰빛이 공기와 같은 매체를 통과하면 공기 입자들에 의해서 사방팔방 흩어지게 되는데 이 짧은 파장의 파랑색은 긴 파장의 노란색보다 더 강하게 산란이 되고, 그래서 하늘의 색이 파랑색인 이유가 바로 이 파장이 짧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랭크 망케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색을 경험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어떤 영향에 의해서 색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색 자극에 대한 생물학적인 반응이다. 생물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은 빛의 방출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지속시켜주기 위해서 물려받은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식물에 있어서 식물, 꽃, 다양한 색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식물의 생존을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이 엽록소가 빨강과 노랑, 파랑 그리고 보라색 파장은 흡수하고, 이 녹색은 반사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을 제외한 나머지는 흡수를 시키고 녹색은 반사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식물은 열매가 익었을 때 그것을 동물에게 색과 향으로 전달하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식물의 색과 향으로 인간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장을 이렇게 반사하는 꽃들이 이 벌새를 통해서 벌새에게 영향을 줘서 벌새로 하여금 어떤 수술과 암술이 만나게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동물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도 마찬가지죠. 색을 눈과 피부로 전달을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벌새의 눈은 가시광선의 긴 파장에 민감하고, 어떤 이제 쥐의 경우는 이제 초록빛과 푸른빛을 보게 되면 이제 활동이 억제가 되고, 또 분홍빛은 쥐에 있어서 분홍빛을 보게 되면 공격적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닭도 마찬가지로 붉은 조명 아래에서 알을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도 색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죠. 어떤 차가움이나 따뜻함이나 어떤 무게감이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은 이제 융이 말하고 있는 집단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색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초의 인류들의 그 어떤 체험이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렇게 계속 내려져 온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무의식으로 깊게 내려져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식적인 상징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상과 색을 연결시켜서 상상을 하거나 또는 상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하면 우리가 보통 파란색을 칠하죠. 그리고 바다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파란색을 칠하고요. 태양이나 사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칠하죠. 그래서 이런 연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상징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의식적인 상징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조율에 따라서 지역, 나라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선호하는 색, 또 각 나라별의 어떤 색, 시대별, 또 위치별에 따라서 어떤 색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나라마다 그 국기의 색도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시대사조나 패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유행하는 색들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개인적인 취향, 어떤 개인적인 역사와 경험에 의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생긴 취향에 의해서 색에 영향을 받고요. 또 어떤 이 개인적인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관계, 모든 관계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색을 감지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기억이나 또 꿈이나 또 어떤 그 외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색을 감지를 하고요. 또 안구, 실질적으로 우리가 색을 느끼는 것은 이제 눈을 통해서 색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구의 그 시신경의 어떤 자극 등에 의해서 색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극은 눈의 그 망막을 통해서 색을 감지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에 의해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뭐 색도 감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이 있는 상태에서 사과를 봤을 때 그 사과에 있는 다른 색들은 흡수를 하고 이 붉은색만, 빨간색만 반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눈의 망막을 통해서 빨간색이다 라고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색이 어떤 또 특성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이 있는데요. 빨강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열정이죠. 정열, 열정. 그래서 감각과 열정을 자극하는 색이 되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힘, 에너지, 그리고 생명력, 흥분감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이 빨간색의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힘, 그리고 환희, 행복감, 그리고 사랑의 감정 등을 자극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빨강은 또 불을 상징하는 또 1차적인 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홍색, 그러니까 진홍색이란 말은 약간 그 빨강색과 주황색의 중간쯤 되는 색이죠. 붉은색을 더 많이 띠는 진홍색은 가장 어떤 근원적인 육체적인 정열인 동물적 본능을 일깨워주는 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 색, 빨간색 하면 또 피가 생각이 나죠. 피의 색은 이제 인생의 어떤 고통적인, 신체적인 고통, 인생의 고통을 대표하는 색이 되겠고요. 또 부드러운 연분홍색은 모성을 자극하는 그런 색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빨간색은 인간적이고 가장 따스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색은 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공포심, 그리고 무절제한 열정, 그리고 욕정, 그리고 지나친 분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빨강은 생기가 없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때 보게 되면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에너지를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빨강은
정신 이상이나 신경 쇠약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색들 중에서 가장 길고 느린 진동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색보다 가장 빠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색이 빨강색이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황색이 있겠는데요. 주황색은 어떤 정력적인 활동성, 그리고 이제 창조성, 어떤 포부감을 자극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자긍심, 그리고 어떤 주위 물체들을 보호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주황색에 과다하게 노출이 되면 어떤 불안감이나 불안정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일이나 야채에 이 주황색이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식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원예가인 루터 버뱅크는 이 주황색 빛이 식물의 발육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노란색은요. 노란색은 기쁨의 대표적인 색이고 지혜나 이해심, 그리고 직관적인 통찰력을 불러일으키는 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노란색은 영혼의 완성, 평화, 휴식 등을 나타내고요. 햇빛, 젊음. 우리 햇빛 하면 대부분 노란색을 많이 쓰죠. 빨간색도 쓰긴 하는데요. 그리고 기쁨, 즐거움의 색이기도 합니다. 또 노란색으로 벽지를 노란색으로 하게 되면 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그런 방이나 건물 내부가 훨씬 더 밝아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노란색의 이제 과일과 채소는 변비를 완화시키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노란색은 너무 밝거나 너무 자주 사용하면 정신과 신경을 과하게 자극해서 분열 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정신적인 초조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겁쟁이나 어떤 편견, 그리고 파괴적인 지배의 색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노란색, 또 노란색과 비슷한 색이 또 황금색이 있죠. 그래서 노란색, 황금색은 또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 또 되기도 했죠. 자, 다음은 이제 초록색인데요. 초록색은 이제 하면 이제 봄, 새싹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자연의 색 하면 초록색이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위로나 어떤 치료, 평화, 시원함을 나타내는 색이고요. 또 휴식에 위안을 안겨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완화시키고 또 안정시키는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교실의 칠판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인 이유가 이제 안정을 시키기 위한 그런 색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초록색은 이제 이기심이나 질투, 게으름을 대표하는 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겁고 어두운 느낌의 초록은 사람을 우울하게 하거나 허약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랑색인데요. 파랑색 하면 이제 하늘, 바다를 많이 떠올리면서 어떤 신성함, 조화, 또 어떤 희망의 색으로 나타내는데, 빨간색이 정열을 자극하는 색이라면 파란색은 정열을 진정시키거나 잠재우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색조의 파랑은 신경을 진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범죄자나 정신병자의 방 안에 이 파란색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파란색 옷은 열대지방의 어떤 뜨거운 태양 광선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파란색을 과다하게 노출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도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남색인데요. 남색은 가장 긍정적인 그 진동상에 있는 그 긍정적인 면에서 이성과 직관 그리고 훈련과 창조성을 결합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색은 인간의 본성 중에서 창조 능력과 파괴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인간의 신진대사 과정과 변화와 성장의 법칙을 대표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남색하면 보통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화가들이 그 그림 그 어두운 부분 또는 그림자 부분을 표현할 때 검은색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짙은 남색을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남색은 어두움, 뭔가 침체되어 있는 것, 정신적인 피로, 성공이 없는 분투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색은 또 돌파의 순간이라고 또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또 오랫동안 실패가 새로운 성공으로 발전하고 좌절된 정신의 분투가 어떤 더 높은 의식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은 뭔가 신비롭죠. 그래서 어떤 영혼, 영적인 거, 어떤 그 영혼의 정진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또 보라색 예복이나 망토는 그 예전에 오랫동안 그 왕권과 그 정신적인 권위와 상징으로 대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번영과 부 그리고 부와 연관된 색이고요. 인간의 정신적인 성질을 자극하면서 어떤 높은 창조성, 왕권 의식 등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천재적인 음악가 바그너는 보랏빛 벨벳 휘장으로 장식된 방 안에서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작곡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떤 속물 분성, 허세, 어떤 속임수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보라색은 무지개의 색 중에서 가장 그 파장의 속도가 짧고 빠르기 때문에 다른 색보다 더 빨리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흰색인데요. 흰색하면 아주 순수가 상징이죠. 순결과 완벽함을 대표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흰색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떤 사기나 질투, 증오, 이런 폭력에 몰두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색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흰색은 진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색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검정인데요. 검정은 물감이나 색으로서 빛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정은 흰색의 반대 색이죠. 흰색의 반대색으로 표현을 되는데 어떤 장례식에서 어떤 검은색, 생명력이 꺼져가는 거, 또 생명력의 부재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과다하게 검정색에 둘러싸여 있으면 사람의 건강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검정색이 에너지와 활력을 흡수해서 심신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검정색 옷은 피부를 통해 빠져나가는 어떤 체내 독소의 정상적인 방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가장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범죄 성향을 최대로 악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절망적일 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앞날이 깜깜하다 이런 말들을 쓰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같은 감정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갈색인데요.
갈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땅, 대지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측면에서 갈색은 어떤 대지의 비옥함, 그리고 생명, 어머니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대지, 그리고 잘 마른 어떤 나무 등을 상징합니다. 갈색은 느린 파장을 지녔기 때문에 무겁고 까다로운 색이면서 가장 많은 부정적인 또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갈색은 이 다른 색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색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갈색은 이성을 거부하게 하거나 또 활력과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어떤 자연의 죽음과 부패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또 갈색의 가장 좋은 의미는 어떤 이제 진흙 속에서 어떤 그 생명력, 새싹, 어떤 예쁜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근원의 상징으로 쓰일 때인데요. 그렇지만 이 갈색 자체로는 전혀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상징과 함께 표현할 때 아름다움이 가장 좋은 이미지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각각의 색은 인간의 정신에 그리고 육체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신에 의해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 정신이 또 육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아름다운 풍경이나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또 어떤 자연과 어떤 자연을 보면서 어떤 고요한 상태, 편안한 상태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실제로 마음속으로 또 어떤 그 정신적으로 색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색채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